안녕하십니까. 연세건우병원 이호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불사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스틱스 강에 담갔는데 하필 엄마가 손으로 잡고 있던 발목 부위만 불사의 몸이 아니라서 나중에 이 아킬레스건에 독화살을 맞고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킬레스건의 정식 명칭은 종골건인데요. 종골건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저 신화에서 유래된 아킬레스건이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종골건이라기보다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 더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신화가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킬레스건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 아킬레스건이 다치면 신체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조폭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보복을 하겠다고 아킬레스건을 손상시키죠. 파열당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기능적인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꼭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킬레스건이 종종 손상되거나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킬레스건이 언제 어떤 이유로 파열되는지, 파열됐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 원인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미디언 분이 잠실구장에서 시구를 하는 모습인데요. 어이쿠, 심하게 넘어졌죠? 이분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시구 끝나고 구급차에 실려가셨고요. 아킬레스 파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큰 부상입니다.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처럼 운동이나 보행 시 갑자기 아킬레스건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를 급성 파열이라고 하고요. 파열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만성 아킬레스건 파열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이상부터 만성 파열로 분석하는 것은 아직 이견이 많지만요. 일반적으로 3주 정도 지나서 진단이 되면 만성 파열로 분류를 합니다. 원래 저렇게 일반인이 뛰다가 아킬레스건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보통은 운동을 하다 많이 다치시게 됩니다. 유명 농구선수 케빈 브란트 부상 영상인데요. 보시면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다가 파열이 된 모습이죠. 이번에 보시는 건 럭비 선수의 아킬레스건 파열 장면인데요. 점프를 하다가 앞꿈치 발을 내딛죠. 이렇게 되면 아킬레스 인대가 원래 늘어날 수 있는 길이보다 더 길어지고 견디지 못해서 파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맨 앞에서 보신 일반인 환자분은 아마 전문적인 운동을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보셨던 선수들은 운동이 직업인 사람인데도 무리한 방향 전환이나 위험한 착지를 하면서 파열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래 내원하셨을 때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하는 방법은 우선 그 아킬레스건의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간단하게 아킬레스건을 따라 만져보면요, 갑자기 쏙 들어간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이 됐을 때 환자분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은요,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내가 운동을 할 때 뒤에서 몽둥이 같은 거를 아킬레스건을 탁 맞는 느낌, 팍 터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킬레스건의 연속성이 소실되고 아킬레스건 파열이 의심이 되면 그 다음에는 영상학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보통 초음파나 MRI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MRI 검사를 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서 파열이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파열이 됐는지, 그리고 파열 단단, 다시 말하면 파열이 되고 나서 얼마만큼 아킬레스건이 떨어져 있는지 벌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하게 되면 아킬레스건 파열의 치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부분적인 파열이 있거나 미세하게 손상이 된 경우는요, 수술 없이 기부스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열의 정도를 MRI 촬영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완전 파열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재파열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수술을 시행합니다. 여기 그림은 아킬레스건을 봉합하는 봉합법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저는 A 방식인 크라커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묶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단단히 봉합을 해줘야 재파열의 위험도 줄이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활까지 잘 받으시면 일상생활을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열 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파열 부위가 점점 더
더 벌어지고 파열면에 퇴행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단봉합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성 파열의 경우는 단단봉합이 일반적으로 어렵고 더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요. 위쪽 근육을 늘려주거나 엄지발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을 아킬레스건 부착 부위에 이전하게 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킬레스건 파열이 영화에만 등장하는 그런 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등산, 테니스, 축구 같은 체육 활동을 하시다가 충분히 다치실 수 있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항상 부상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아킬레스건 부위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느끼신다든가 그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는 반드시 내원하셔서 상태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